안녕하세요. 어린이와 동화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온 가족이 함께 듣는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어린이와 함께 즐겁게 책을 읽는 독서교육 전문가, 어린이의 마음과 어린이의 세계를 읽어주는 작가 김소영 선생님이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방송 들어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아요. 네. 첫 번째 사연은 세종도담초등학교 현두빈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학교 방과 후 수업 축구. 여러분은 학교 끝나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집, 학원, 방과 후 수업? 저는 방과 후 수업이에요. 원주에서 세종시로 전학 온 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학원은 다니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도 방과 후 수업 신청하셨나요? 저는 이번 학기에 축구 방과 후 수업을 신청했는데 운이 좋게 정원에 들어 등록이 되었네요. 축구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잘 됐네요. 저는 축구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혼자 해도 같이 해도 축구는 늘 신나고 재밌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가는데 너무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축구 방과 후에서는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뉘어 뛰고 축구 기술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방과 후 시작 전에는 조금 놀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좋아요. 축구 방과 후가 너무 좋아서 매일 가고 싶은 생각도 든답니다. 비가 안 오면 운동장에서 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강당에서 해요. 그리고 시작할 때 워밍업을 하는데요. 이 시간은 또 너무 지겨워요. 저는 축구만 좋아하나 봐요. 여러분은 무슨 방과 후가 가장 좋고 재밌나요? 너무 재밌는 사연이네요. 저는 축구를 네. 해보지도 않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네. 이 글을 읽으니까 왠지 나도 가서 공 한번 차고 싶다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아주 생생한 이야기네요. 잘 한번 들었습니다. 해보세요. 축구 되게 재밌어요. 네, 네. 제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제가 40대 중반이거든요. 40대 중반의 여자인 친구들, 제 친구들 중에 벌써 2명이나 축구 클럽에 들었어요. 네, 그런 그 여성분들. 나이 든 여성들도 축구 클럽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 나이랑 상관없이 축구 클럽이 있기 때문에 어울려서 이제 하다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계속 뛰어야 돼서 네, 그렇다고요. 정말 선생님 어떻게 잘하세요? 그냥 재미로 이렇게 네. 놀러 가서 네. 우리 축구 한번 해보자 그러고 했는데 한 5분, 10분 정도를 뛰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숨차요. 그래서 제가 축구하는 어린이들 볼 때마다 너무 감탄스러워요. 네, 어떻게 어린이들 그렇게 지치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맞아요. 멋있어요. 그리고 축구 좋아하는 어린이들은 진짜 쉬는 시간에 한 10분이잖아요. 네. 그 잠깐도 운동장까지 갔다 오는 데만 해도 또 시간 걸리잖아요. 네. 근데 그 잠깐 시간에도 축구하러 운동장에 갔다 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축구를 좋아하는 어린이는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네. 현두빈 어린이가 그 마음을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이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다 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주 재미있게 잘 써주었는데 저는 혼자 해도 같이 해도 축구는 늘 신나고 재미있어요 라는 맞아요. 이야기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조금 놀 수 있어서 축구하고 노는 거하고 네. 또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런 솔직한 이야기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워밍업 싫어도 계속 잘하셔서 예. 건강하게 재미있게 오래 축구하시면 좋겠네요. 맞아요. 워밍업을 해야 부상도 예방할 네. 수 있고요. 예, 다음으로 인천 삼산초등학교 김서아 기자가 보내준 솜씨자랑 하나 들어볼게요. 피아노 연주 클레멘티 소나티네 1번 3악장입니다. 굉장히 빨리 치네요. 너무 솜씨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소나티네 이런 곡들은
피아노 학원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곡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한데 네. 막상 치려면 쉽진 않죠. 엄청 어려운 곡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피아노 학원에서 누군가는 늘 연습하고 있는 곡이거든요. 예. 이 곡이. 그래서 귀에 있고 잘 아는 곡인데 그런 곡을 김서화 어린이가 굉장히 자기의 리듬으로 자기만의 어떤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동안 되게 귀도 즐겁고 왠지 마음도 좀 깨끗해지는 것 같은 좋은 연주였습니다. 같이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김서아 친구의 곡을 들으면서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감탄하면서 왜냐하면 특히 지금 본인이 피아노를 네. 배우고 있는데 못 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부러움 섞인 칭찬 말씀을 많이 했다는 것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예, 다음 사연은 서울 상현초등학교 조혜윤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자리 바꾸는 날. 선생님께서 오늘 자리를 바꾸시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즉시 나는 행복에 젖어들었다. 얼마나 무슨 바꾸고 사연이 싶었으면. 있었길래? 지금 내 조는 가장 마지막 모듬, 즉 오모듬이고 앞과 뒤가 다 남자애이기 때문이다. 남자아이라고 다 싫은 건 아니다. 앞 아이는 장난꾸러기고 뒷 아이는 혼잣말을 많이 하고 끝자리는 사고 뭉치. 2주 정도 힘들게 생활하다가 자리를 바꾸게 된 것이다. 제비 뽑기를 했다. 우리 조 다른 아이 3명의 쪽지를 힐끔힐끔 보면서 심정이 이해가 되네요. 너무 지금 저 너무 긴장했어요. 내가 뽑은 번호는 9번. 칠판 쪽 앞자리. 나는 너무나도 행복했다. 하지만 그 자리는 3모듬이었다. 숙제나 발표를 1모듬이나 5모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모듬 먼저 시작해도 3번째. 5모듬 먼저 시작해도 3번째. 참 애매하다. 뭔가 마음이 또 어떤 기준들이 나름 까다로운 분이시네요. 그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앞뒤 아이의 번호가 보였다. 앞에 아이는 11번, 뒤에 아이는 12번, 맨 마지막 아이는 6번. 안 돼! 이제 좀 떨어지겠구나 했는데 또 같은 모듬? 다행히 과학 시간 때 내 교과서에 물을 쏟았던 사고뭉치 아이와는 다른 모듬이 되었다. 또 운이 좋게도 조금 아는 사이인 친구가 나와 혼잣말 많이 하는 애 가운데 앉아있어. 그러니까 그 좀 아는 애가 같은 모듬이 됐는데 걔가 막 혼잣말 하는 애와 나 사이에 앉았군요. 어유 이건 정말 천운인데요. 네. 가운데 앉아서 이제 더 이상 혼잣말은 들리지 않았다. 아니 그럼 조금 아는 친구가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근데 나부터 어떻게 돼야 되니까. 네. 우리 반에서 우리 모듬인 3모듬만 5명이다. 맨 뒤에 여자아이가 앉았다. 우리 반은 여자아이가 나까지 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나만 혼자 여자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이다. 지금 조는 뭐 예전보다는 괜찮다. 칠판도 잘 보여서 좋다. 아 그리고 내 앞자리였던 장난꾸러기는 컴퓨터실에서 나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후 잘 지켜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인 것 같다. 아 좋은 이야기네요. 멀어지니까 또 좋아 보이나 보죠? 또 자리 바꾸는 날이 되면 다음에는 이모듬으로 가길. 정말 제가 일단 들으면서 처음에 걱정한 게 뭐였냐면 상현 초등학교 어린이라고 했고 네네. 본인의 이름을 밝혔고 네 그리고 오모듬 자리 바꿔서 등장하는 너무 아이들. 좋다. 응. 그러면 사실 다른 친구들이 이 방송을 듣거나 보거나 하면 예. 이것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 혜윤님의 이 사연을 들어보니 이런 말씀 하실 만도 했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자리 바꾸는 날은 왠지 좀 어린이들도 그렇지만 네, 뭔가 회사 다닐 때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자리 배치가 바뀔 때 어딘가 기대도 되고 네. 아 이번에 좀 뭔가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해볼 수 있으니까 아 좀 잘 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돼서 회사에서 옆자리에 이상한 친구가 앉아도 그것도 또 고역이랍니다.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친구 저 친구랑 지내보는 것이라고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래도 우리 조혜인 친구가 되게 마음이 착한 게,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친구 같았어요. 그러니까 난 제가 너무 싫어 이런 거보다는 네. 이거는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고 심지어 삼모듬인 거가 중간이 참 네. 애매하다 이런 생각까지 네. 하면서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는 그 친구 근데 떨어져서 있고 보니 또 괜찮은 애인 것 같다. 나한테 생각해보니까 도움도 도와준 주고. 적도 있고, 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하고 또 뭐 모둠에서 특별히 모나지 않고 예. 선생님이 보시기에 별 살이 없는 친구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산모둠인 것도 마음 쓰이고 앞뒤 친구 이런 것도 불편한데 드러내놓고 내색은 하지 않고 그러는 어린이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네. 지금 우리 혜윤 친구는 산모둠이라서 애매하다고 했지만 일모둠이나 오모둠 친구는 맨날 뭐 시킬 때 맞아. 일모둠부터 하는데 그거 맞아. 너무 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장단점이 있으니까 네. 다양하게 겪어보면서 네. 재미있게, 힘내세요. 생활하면 될 것 새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즐겁게 보내세요. 네. 이렇게 재미있는 사연을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고민 상담과 노래, 악기 연주 등의 솜씨 자랑을 보내주세요.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주소는 북프렌드 bookfriend @bookfriend.net 이것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손님의 책 이야기를 좀 네.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얘기했던 그 정말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는 그 화제의 책, 그게 네. 바로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인데요. 네. 자, 바로 이런 책입니다. 어린이라는 세계지만 어린이가 읽는 책이 아니라 어른이 읽는 책. 네. 예. 어떻게 이런 책을 쓰실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어린이가 읽어도 되고요. 네. 다른 것보다 어린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더 보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함께 읽어주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저도 덕분에 많이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독서 교실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린이들하고 만나서 그 어린이들하고 있었던 일들 속에서 어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선생님이 느끼신 점 이런 거를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생생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독자들한테 큰 사랑을 받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과연 이 엄청난 인기를 이끈 이 책에서 어떤 부분을 오늘 읽어주실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궁금해요. 되게 읽기 부담스러운데 일단 네 제가 이전에는 어린이 책 편집자로 일했거든요. 아, 맞아요. 오랫동안. 예. 네, 그 시간이 더 길어요. 어린이 책 편집자로 어린이 책을 만드는 예.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전에는 책 속에 있는 어린이만 알았는데 예, 이제 현실에서 제가 일하면서 또 제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가 좀 낯설기도 하고 어떤 점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관계로서 어린이를 만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책에는 사실 어른들이 많이 이런 부분을 더 생각해보자, 이런 부분을 새롭게 보자, 뭐 반성하자, 저부터 반성합니다 하는 내용의 글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어린이들이 들으면 당연하지 할 만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제가 오늘 같이 읽고 싶은 부분은 그중 조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제목은 오해라는 글이에요. 앞부분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집 근처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에서 재미있는 게시물을 본 적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으면 속상한가요? 라는 질문에 어린이들이 답을 써서 붙인 것이다. 한 어린이의 메모가 눈에 띄었다. 엄마가 자꾸 모기버섯 먹으라고 할 때. 생긴 것도 시커멓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선생님? 네. 모기버섯이라고 어린이가 표현했습니다. 모기. 네. 생긴 것도 시커멓고 쭈글쭈글한 데다 미끌미끌하고 맛이나 향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 목이버섯. 그런 식감을 좋아하지 않는 어린이라면 도무지 손에 가지 않을 텐데 이름마저 모기버섯이라니 얼마나 싫었을까. 그러니까 어린이는 목이버섯을 앵앵모기버섯으로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걸 자꾸만 먹으라고 하는 엄마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뒤로 탕수육이나 그런 음식에서 모기버섯을 볼 때면 종종 그 어린이 생각이 난다. 이제는 오해를 풀었을까? 이름에 대한 오해만이라도 너무 늦지 않게 풀었어야 할 텐데. 어릴 때 이웃집에서 낯선 과일을 보았다. 둥글다고도 길쭉하다고도 할 수 있는 모양의 노란 껍질 군데군데가 누랬다. 그런데 향이 어찌나 좋은지 눈앞이 다 환해지는 것 같았다. 이웃 아주머니에게 이 과일이 뭐냐고 물었더니 뭐가? 라고 대답하셨다. 이거요. 이거 이름이 뭐냐고요. 응, 뭐가? 이거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름요. 뭐가? 아주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슬슬 무서워졌을 때 아주머니는 웃는 얼굴로 나를 보며
천천히 다시 말씀하셨다. 모과. 덕분에 과일 이름도 알았고 아주머니에 대한 오해도 풀었다. 아마도 할머니가 될 때까지 모과를 보면 잊을 수 없을 기억이다. 독서교실 어린이들도 종종 오해를 한다. 대훈이는 11살이 될 때까지 참크래커, 아래아를 쓰는 참자 있죠. 네네. 예, 참크래커를 촘크래커로 알았다. 내가 참이라고 읽는다고 알려주자 정말 너무 놀랐다. 자기도 완전히 촘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훈이는 점심 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면서 드래곤 나물인가 그랬어요. 잠시 고민. 맞아요. 드래곤 나물. 조금 용처럼 생겼어요. 라고 한 적도 있다. 그래. 곤드레 나물의 어감이 좀 독특하긴 하지. 여행지에서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로 흑설탕을 사왔을 때 소은이는 한사코 사양을 했다. 평소 단 것을 좋아하는 소은이가 설탕을 마다하니 의아하고 아쉬웠다. 이거 되게 달아. 그냥 먹어도 맛있어. 사탕 같아. 그러자 매우 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소은이는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흙으로 설탕을 만들었어요? 나는 웃음이 나오는 걸 꾹 참고 대답했다. 리을 기억 쓰는 흙 아니고 기억만 쓰는 흙이야. 그럼 기억을 2번 써요? 갑작스레 반색하는 소은이에게 당연하지 하고 장난을 치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왜인지 소은이는 기억을 한 번만 쓴다는 걸 더 어색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 흑할 때는 2개를 쓰는데 흑할 때는 하나만 쓰는 게 신기해서라는 말에는 결국 변변한 답을 주지 못했다. 소은이가 오해를 풀고 즐겁게 흑설탕 맛을 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흑설탕 맛있는데. 네. 저희 예전에 소개됐던 사연 중에서 초코파이 정 있잖아요. 네. 한문. 그거를 한자, 네. 예, 아홉으로 읽었던 사연. 저 그거 뭔지 금방 알겠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왜 저걸 한자로 썼을까? 그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어린이가 저 한자를 모르면 어떡하지 했는데 아홉으로 읽으시네요. 네. 그랬더니 그 사연이 나가고 난 뒤에 그게 굉장히 재밌었나 봐요. 네. 그래갖고 이제 막 그 저희 카페에 나는 그 사연 듣고 너무 웃었다 네. 이런 얘기들도 네. 올라왔고 또 어떤 친구는 자기도 아홉으로 읽어서 그래서 이 안에 초코파이가 9개 들어있다는 뜻이 그렇게 생각했다. 네, 근데 네. 생각해보니 9개가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맞아요. 얘기들이 오해들 네. 굉장히 많죠. 네. 너무 어린이들이 재밌게. 오해하는 이야기 많이 있어요. 네. 저도 이 이야기를 글을 발표하고 많은 그런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사소한 일들 어린이로서는 도무지 의문투성이인 상황들 많이 있어서 어른들이 재미있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원래 이 글의 결론은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러는 거 너무 웃긴다가 아니고 사실 결론은 어린이들이 오해하는 상황이 많은데 그걸 잘 가르쳐주고 또 오해를 푸는 방향으로 해야지 네. 그걸 가지고 방송에서 왜 그런 뭐 어린이 관찰 카메라 이런 데서 어린이들을 난감한 상황에 빠뜨리고 뭐 너무 어린이들이 놀라서 울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른들이 저거 봐 하고 깔깔 웃는다거나 그러는 것들을 주의하자 그러지 말자라는 내용의 글이니까 혹시 듣고 마음 상하신 어린이가 있다면 오해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은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요. 네. 진짜 선생님 말씀처럼 이런 오해가 사실은 되게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어른들도 그런 착각을 할 수 있고 아까 선생님이 뭐가 네. 그것도 되게 재밌는데 뭐가라니.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보다 살아온 날들도 짧고 네. 경험도 적고 하니까 당연히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린이를 무시하거나 네. 놀림감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선생님 책에서 쓰신 얘기인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독서교실을 하면서 어린이들을 많이 만나고 하면서 뭔가 어른들이 모르는 이 어린이의 세계에 대해서 좀 잘 써서 네. 세상에 알리고 싶다라는 네.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올해가 어린이날이 100년이 되는 해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특별판을 또 제작을 해서 네. 출판을 하셨어요. 같은 내용인데 이제 표지를 예쁘게 바꿔 왔어요. 네. 네. 거기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책의 인쇄를 전에
그 푸르메 재단의 넥슨 어린이 병원에 네. 기부한다고 네. 그 문구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대부분은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한다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선생님은 전액을 기부한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거 잘못 써진 거 아닌가요? 네. 아니 근데 그 어떻게 그런 큰 결심을 하시게 됐는지 제가 네. 쑥스럽네요, 왠지. 예. 근데 일단 푸르메 재단의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이라는 병원이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맞아요. 없는 장애 어린이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 어린이들이 와서 여러 가지 필요한 진료도 받고 치료도 받고 또 어떤 재활 관련한 것도 하는 그런 여러 돌봄을 받는 병원인데 거기에 오는 친구들 중에는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병원비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기구를 사야 되는데 사지 못하는 네. 어린이들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네. 어린이라는 세계 출간 1주년을 기념하면서 제가 그 병원에 개인적으로 기부를 했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기부를 해봤더니 네, 기부를 그걸 했더니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왜 연예인들이 예. 그렇게 기부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게 자기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 아니고 아무튼 그렇던데요. 하니까 제가 하는 너무너무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해서 출판사에서 리커버판을 내고 싶다고 하셨고 어린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간 것이 너무 좋고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한 번이라도 더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아시다시피 어린이날 100주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 하는 리커버판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할 만한 일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인쇄를 모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선생님 말씀처럼 그 기부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도 큰 기쁨을 준다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그 기쁨을 준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독자분들이 워낙 많이 또 사랑해 주셨는데 이게 다 어린이랑 관련해서 쓴 책으로 그렇죠. 제가 또 예.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거기 때문에 뭐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어린이 덕분에 내가 이런 책을 쓰고 그걸로 내가 돈을 벌게 됐으니 그 돈을 다시 어린이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훌륭한 마음을 갖고 계신 선생님. 예.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올 줄이야. 네.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지 제가 선생님 마세요. 다시 보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넘어가요 빨리. 네. 그럼 우리 어라친의 솜씨자랑 들어볼게요. 서울 동의초등학교 최승현 기자가 보내준 노래입니다. 인생의 전문가.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해 뜨면 저절로 눈 떠지고 앞산에 뻐꾸기 3번 울면 우람에 나가서 공을 심고 아빠가 서울 가 살자면 우리 집 똥개가 안쓰러워 난 안 갈란다. 타인님이 마중을 나올 때면 우람에 스르르 잠이 드네. 우람에는 참 신기하지. 작은 것 하나의 때를 알고 작은 생명을 키워내는 사랑을 알지. 20년 공부에 박사라니 그러면 우랄맨 박박사지. 이제는 이렇게 불러다오 인생의 전문가. 인생의 전문가. 선생님 왜 갑자기 너무 좋네요.
너무 감동받으셔서 지금 눈물을 흘리. 이렇게 너무 노래를 잘하네요, 이 어린이. 어떻게 이거 방송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아, 예, 선생님 너무 감동받으셔가지고 눈물을 네. 흘리실 정도였는데 사실 인생의 전문가 무슨 노래지? 잘 모르는 노래인데 네.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귀 기울여 들었는데 노래가 참 좋고 네, 노래도 너무 좋고 그 최승현 어린이가 노래에 너무너무 자기 마음과 그런 것들을 담아서 그러는지 노래가 너무 잘 들렸고 아, 저도 모르게 저도 같이 이렇게 음악을 타면서 예. 들었고 강아지 얘기도 나오고 또 그런 노래 속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져서 그만 눈물이 나와버렸네요. 예, 진짜 그 시골 마을에서 이 어린이가 네, 우리 할머니, 엄마, 아빠 네, 또 우리 집 키우는 강아지 다 생각하면서 노래 부른 그 네. 시골 모습이 그려졌어요. 네, 너무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하게 또 선생님 시간에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새로운 노래들이 계속 네. 소개가 되네요. 저도 네. 처음 듣는 노래들이 노래 너무 잘하세요. 저희 어린이 라디오가 어른들의 그런 대중가요, 네. 아이돌들의 노래 네. 또는 뭐 트로트 네. 이런 거는 안 하는 걸로 네. 네. 건강한 어린이 문화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하지 않는 걸로 네.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혹시 제목이 인생의 전문가니까 네. 뭔가 내가 모르는 가요면 네.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네. 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좋은 곡이어서 너무 네. 다행이에요. 예. 어린이들이 좋은 노래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반갑고 네. 예, 아마 또 주변에서 이런 좋은 곡을 소개해주는 네. 어른들이 또 계시다는 의미인 것 같아서 저도 다시 좀 이 곡도 들어보고 싶고 다른 노래들도 더 많이 열심히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린이 라디오 정주행 완전요. 네. 다음으로는 동시 소명 씨를 들어볼 네. 텐데요. 횡성 우천초등학교 전윤태 어린이가 보내준 동시인데요.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동물이 뛰는 소리 전윤태. 깡충깡충 토끼는 깡충깡충. 다그닥 다그닥 말은 다그닥 다그닥. 휘숑 휘숑 치타는 휘숑 휘숑. 쿵쿵 코끼리는 쿵쿵. 동물은 다양한 소리를 내며 뛰지. 네. 딸이 선생님 작품입니다. 휘숑 이렇게 읽으시는구나. 저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 치타를 막 생각하면서 휘숑 휘숑 이렇게 읽을까? 근데 네. 그 분명히 휘 다음에 이렇게 물결무늬가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휘숑은 아니라 네. 휘숑이 맞네요. 네. 제가 어린이책 편집자 출신이기 때문에 글자와 문장 구호와. 구호에 매우 민감한 편입니다. 네. 근데 이 시가 예. 글자가 쓰여져 있는 걸 눈으로 읽는 것도 좋았지만 네. 소리내어 읽으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네요. 네. 그게 더 재밌어요. 예. 그리고 동물들이 내는 소리 사실 뭐 깡충깡충 다그닥 다그닥 이런 게 흔하게 그냥 하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이 어린이가 쓰면서도 생각해보고 네. 치타 같은 동물이 사실 휘숑 소리를 nen다기보다 달리면서 그런 바람을 가르는 그렇죠. 예, 느낌이 맞아요. 나는 거잖아요. 예. 슝 가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슝에 꽂혀가지고 네. 이 슝, 이 네. 슝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네. 슝 하는 그냥 슝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네. 그걸 휘 휘를 앞에 맞아요. 딱 붙이면서 네. 확 네. 살았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코끼리는 쿵 느낌표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예. 이것을 앞에는 깡충깡충 다그닥 다그닥 휘숑 이건데 쿵은 한 글자만 하고 느낌표를 찍었거든요. 예. 이건 정말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 소리말이어서 맞아요. 이런 아주 재미있는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예. 다른 여러 동물이 무슨 소리를 낼까 어떤 모양을 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만 하지 말고 그걸 꼭 글씨로 써보세요. 예. 그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들리는 대로 네. 다람쥐도 좋고 고양이도 좋고 햄스터도 좋고 예. 뭐든지 좋으니까 여러분 눈에 들어온 그런 동물들 소리를 글자로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소는 음매, 강아지는 멍멍 이렇게 왜 딱 정해진 그런 네. 말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재밌는 말로 네, 써보는 네, 것도 우리 친구가 휘숑 이렇게 쓴 것처럼 네, 그것도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런 걸 근데 내가 정말 들리는 대로 써야지 한다고 해서 한 번에 들리지 않거든요. 네. 동시집을 많이 읽으시면 네. 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그런 걸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책도 많이 보시고 비슷하게 여러분이 흉내내서도 써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요. 약간 교훈적인. 책 많이 읽으세요. 네. 제가 독서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소리로 말을 했을 때랑 착착 이런 것도요. 네. 글자를 이렇게 써봤을 때 착을 차에다 아로 할까 야로 할까. 네.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왜 흙 얘기하셨잖아요. 네. 흙에 저는 쌍기역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못했거든요. 네. 리을 기역 받침도 쌍기역도 또 키역 받침도 네. 다 흙이라고 있지만 네. 왠지 그 받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맞아요. 느낌이 달라지는 거 맞아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 강아지는 어떻게 걷자고 옆에 적어봤어요. 네. 저희 설탕이는 촉촉촉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촉촉촉. 네. 근데 그것도 흙길이냐? 맞아요. 네. 네. 전 저희 집 거실 바닥 걷는 어, 소리로 촉촉촉이라고 촉촉촉.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산책할 때는 탑탑탑. 제가 써봤어요. 정말 네. 써놓으셨네. 메모를 썼어요. 촉촉촉. 이 어린이 시가 너무 좋아서 예.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걷자고 한번 적어봤거든요. 아마 또 어떤 강아지는 개가 예. 크면 또 텁텁텁 이렇게 예. 걸을 수도 있고 퍽퍽퍽. 여러분 예. 여러 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촉촉촉이 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좀 거실 이렇게 약간 마룻바닥 미끄러울 때. 매끌매끌할 네. 때 토토토토토토. 네. 저는 토토토토로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재밌는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고양 풍산초등학교 유소원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코로나 확진됐어요. 아이쿠. 네. 우리 학교는 이벤트에 대한 센스가 없어서 만우절은 무슨 평범하게 공부했다. 심지어 선생님이 코로나 걸리셔서 안 나오시고 남 백신 맞고 팔 아파서 조퇴까지 했다. 이렇게 써놓고선 지금 제목이랑 내용 듣고 어리둥절한 사람이 많을 거다. 저요. 다 만우절 장난이다. 아, 속은 저요. 사람. 저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됐어요라고 이 제목을 듣고 선생님이 아이고 저런 하셨잖아요. 네. 선생님 속으신 거죠. 바로 저 같은 아. 사람을 속이려고 쓰신 아. 거죠, 지금. 네. 아 진짜 유성훈 기자 이 와중에도 이런 장난을 치시다니. 네. 예. 진짜 본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선생님이 안 나오신 것부터 만우절인 줄 알았는데 아까 선생님이 안 오셨는데 이게 만우절 장난인 줄 안 거예요. 네. 근데 진짜여서 실망했다. 조퇴해서 못했던 내가 생각했던 만우절 장난을 다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팔 아파서 조퇴까지 했으니까 네. 만우절 장난을 하나도 못 쳤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냈던 거 아쉬워서 지금 사연으로 네. 보낸 것 같아요. 첫 번째 나 이사가 또는 누구누구 이사간대와 같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이사간다고 뻥치고 친구가 심각해지면 그때 오늘은 만우절이야 하고 도망친다. 네. 이건 좀 뻔해서 안 하는 게 좋지만 눈치가 없는 둔한 친구한테는 잘 먹힌다. 이를테면 나 같은 친구. 아니 제가 일단 앞에 있는 농담에 예, 제가 넘어간 둔한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잘 속아요. 네. 두 번째, 나 친구랑 놀러 갔다 올게. 이건 엄마한테 쓸 수 있는 장난이다. 아하. 이 사연이 어린이 라디오에 나온다면 지금 이 순간 엄마가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이 장난을 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어라친들이라도 쓸 수 있게 말해주겠다. 일단 엄마가 나간 틈을 노려서 친구랑 놀고 온다고 뻥치고 엄마를 기다린다. 엄마가 집에 들어오시면 숨어 있다가 깜짝 놀래켜준다. 근데 이 장난은 평소에 한 번 놀러 나가면 6시, 7시까지 노는 나 같은 사람한테 더 잘 먹힌다. 잘 써먹으시길. 근데 이 어린이 마음도 되게 좋고 정말 좋은 전략이네요. 그래요? 네, 네. 네, 세 번째. 선생님, 거긴 뒷문인데요. 아침 일찍 교실에 친구들이랑 작당 모의를 해서 책상 의자를 다 거꾸로 돌려놓는다. 선생님은 앞문으로 들어오시겠지?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있으면 어리둥절 하시겠지? 그때 한 아이가 뒤를 돌아보면서 선생님 거기 뒷문인데 왜 그쪽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능청스럽게 연기한다. 그런데 이 방법은 무서운 선생님한테 잘 안 먹힌다. 자기가 장난을 계획해놓고 또 아니 모든 전략에 대해서 전망과 주의해야 되는 점 그리고 자기 희생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있네요. 놀라운 글입니다.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번째. 나 코로나 확진됐어. 방금 다 본인 네. 써먹었던 예. 친구한테 쓸 수 있다. 친구한테 전화나 문자로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한다. 그리고 잠시 뒤 오늘이 만우절이라고 알리고 친구의 답장을 기다린다. 과연 속은 친구는 뭐라고 할까?
만우절을 그냥 보낸 나는 내년을 기다린다 이렇게 보내줬어요. 네. 아니 근데 벌써 전략을 이렇게 4개나 공개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새로 연구하셔서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면 방송을 들은 친구들이 이미 다 파악을 그렇죠. 해서 예, 곤란할 것 맞아요. 같네요. 네. 그 우리 유서원 친구랑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는 이 방송을 못 듣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참 그러면 안타깝네요. 네. 내년에 칠 수 있는 장난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선 친구의 글과 이 전개 방식과 이런 걸 봤더니 얼마든지 새로운 장난을 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아이디어 냈다면 내년엔 또 새로운 아이디어 무궁무진하게 그럼요. 낼 수 있을 지금 것 이미 같다는. 훨씬 많은데 그 중에 일부를 공개하셨을 것 같고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이 중에 똑같은 거 하셔도 또 걸릴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또 여러분이 이런 즐거운 이벤트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만우절 덕분에 예, 재밌는 사연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도 이렇게 장난을 좋아하고 이러기 때문에 꼬박꼬박 만우절을 네. 꼭 챙겨서 뭔가를 했어요. 명절로. 만우절날. 예. 네. 이 심정이 저는 너무 잘 이해가 돼요. 네. 그럼 자 먼저 그 유서원 어린이의 내년 장난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유서원 기자의 재미있는 사연을 끝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 네. 지어야 될 시간인데 네. 선생님 2번에 걸쳐서 네. 방송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너무 재미도 있었고 네. 아 근데 재미라는 것이 늘 웃기기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웃긴 것도 있고 아슬아슬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은 다 재미의 일부이잖아요. 여러 가지 재미가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 그 모든 재미를 골고루 다 맛보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랑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아, 저도 정말 워낙 바쁘신 분인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 되면 네. 예, 한번 더 나와주시기를 바라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린이 라디오 많이 네, 홍보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곰이랑 문이랑 문이야, 아무도 살지 않는 동네가 있다? 어디게? 아무도 살지 않는데 어떻게 동네가 될 수 있어? 근데 있어, 그런 동네가. 어딘지 맞춰봐. 뭐지? 폐가 마을? 정답은 노원동. 노원동은 아무도 살지 않는 동네야. 그게 무슨 소리야? 노원동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는데. 이건 넌센스 퀴즈니까. 노원 동이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동네야. 뭐라고? 노원, nobody, 노원. 네, 어라친 여러분 고미문이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아, 싱그러운 5월이네요. 이제 코로나도 조금 잠잠해진다고 하니까 우리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해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모두 안녕.